할 일은 쌓였는데 할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 안에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알려주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 상황에 적용하고 직접 실천해 봤습니다. 이것저것 시도해 봤더니 부담스럽게 거창한 방법은 결국 지속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쉽고 노력 대비 효율이 좋은 저만의 방법을 찾아 정착했고, 그 4가지 방법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것들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저의 시행착오를 참고하여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소개하는 이유는 제일 쉽지만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시간은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갖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기도 하고요. 회사에 꼼짝없이 붙잡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유시간도 누구에게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시간에 뭘 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황을 탓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못하는 이유를 밖에서 찾았거든요. 시간이 없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시간은 내가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라고 여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간을 대하는 자세와 마인드를 바꾼 것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시간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새롭게 꾸린 시간을 활용하여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 덕분에 감사한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요령을 익히는 것보다 이 방법이 제일 간단했고요. 가장 많은 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또 이런 변화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신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거든요. 진짜 어려운 일은 일의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나쁜 소식은 시간이 빨리 날아간다는 거고요. 좋은 소식은 바로 내가 조종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조종사이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한 여정을 나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길을 걸어갈지는 모두 저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책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게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 오늘 할 일의 목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딱 하나만 정합니다. 주로 제일 급하거나 가장 의미 있거나 제게 큰 만족감을 줄 만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 일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일은 몰라도 이 일만큼은 끝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면 저만의 작은 성취감이 느껴지고 만족스럽더라고요. 이게 일단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이 긍정적인 마음이 다음 날의 동력이 되어주면서 작은 선순환이 이루어졌어요. 보통 할 일 목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계속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에 막연한 부담감과 함께 마음이 급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고는 달라졌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끝냈기 때문에 조급함을 느낄 일이 없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은 끝냈으니 비교적 안정된 느낌으로 다른 일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일리 하이라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날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방법으로 저의 하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뉴턴에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자 뉴턴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뉴턴은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집중하고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일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만들고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저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휴대폰 알림도 꺼두고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는 저만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이 소중한 시간에는 아무 일이나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그리고 크고 작은 할 일들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합니다. 내 삶을 유지하는 일은 수면, 식사, 집안일 같은 일입니다. 내 삶을 성장하게 하는 일은 나의 중장기 목표와 관련 있는 일, 당장 급하거나 지금은 크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더 나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는 내 삶을 성장하게 하는 일만 합니다.
저는 주로 업무에 관한 공부나 독서를 합니다. 이외에도 나에게 투자하는 일이라면 이 시간에 몰아서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성장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할수록 인생에 만족하고요. 의미 있는 삶이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원래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나름 분주하게 보낸 것 같긴 한데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무력감을 느끼고 자책할 때도 있었어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네 하는 생각에 더 피로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방해받지 않는 저만의 시간을 충분히 누린 후로는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나름대로 뿌듯하고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허송세월 보내며 침대에 누워서 미루는 것도 미루는 거지만 저도 모르게 바쁜 척을 하며 미루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앞에 앉아 메일 확인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지금 하는 일을 느리게 하는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는 괜히 엉뚱한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딱 5분만 하고 말자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5분 동안만 해보고 그래도 싫으면 하지 말자. 이게 바로 저의 5분 규칙입니다. 이 5분 규칙은 정말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시작이 어려울 때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을 한다면 계속 작업하는 게 더 쉬워지거든요. 저는 시작하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일도 어려워지기 마련이더라고요. 5분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저의 답은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해서 5분 동안만 해본다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5분 하고 나서도 하기 싫다면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작한 일을 그만두는 게 번거로워지더라고요. 일단 시작해서 잘 하고 있는데 또 이걸 굳이 그만둘 필요도 없고요. 저도 지금 이 영상을 만들기가 막막하던 차에 5분만 하고 말자는 생각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가 결국 대본을 거의 다 써가고 있습니다. 미루기 쉬운 것들을 딱 5분만 하고 말자는 생각은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들어가는 노력은 정말 적지만 변화는 몇 배로 커지거든요.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간을 벌기 위해 노력한 부분들을 공유해봤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